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째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청와대 분수 앞에서 국회로 자리를 옮겼다가 오늘 새벽 3시쯤에 다시 청와대 분수 앞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성 이유는 일단 패스트트랙과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소미아와 연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 등으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황 대표 추측근 외에는 단식 농성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져 당내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김현의 현금정치에서 황 대표의 속내를 알아보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황 대표는 글쎄요. 지금 뭐 최고위원회도 지금 그 분수대 청와대 분수 앞 광장에서 하고 계신데 이 농성에 하셨다고 하는데 농성의 진짜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보면 이제 야당 시절에 야당 대표가 농성 또는 단식한 경우가 종종 있어 왔는데요. 예. 저희가 정세균 대표가 단식했을 때는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를 그랬죠. 방어하기 위해서 단식을 한 일주일가량 했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가, 그 당시 이제 그때는 야인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1년 정도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사죄의 뜻으로 좀 조용한 행보를 하다가 2014년도 세월호 때 유민 아빠가 단식을 아마 37일째 하고 있을 때 목숨 건 단식을 막아야겠다, 중단시켜야 되겠다는 목표 아래 한 열흘가량 단식을 광화문에서 노숙 단식을 하셨고요. 그리고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훨씬 이전에 이제 지방자치 관철을 위해서 김대중 총재가 단식을 하고,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군사 독재가 연장되는 걸 반대하기 위해서 김영삼 전 총재가 이제 단식했던 거죠.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공수처법 처리와 그다음에 선거구제법 처리는 정치권의 몫이거든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물론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는 건 대통령 공약사항이긴 하지만 국회가 협의하고 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금 방위비 분담 문제 때문에 지금 방미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 단식을 한다? 예를 들어서 선거법과 공수처 처리를 막기 위해서 단식을 한다 그러면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죠. 이건 독재적 발상입니다. 외려 이분이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단식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제대로 받을 리가 만무한 것이고요. 지금 외려 불법 행위 때문에 검찰에 고발된 국회의원들이 조사를 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조사를 못 받게 하고 있는 거. 이것도 굉장히 몰상식한 행위이고요. 그래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왜 단식을 하지라고 볼 때 최근에 김세윤 의원이 당대표 물러나고 당을 새롭게 짓지 않으면 총선 패배가 눈에 보인다라는 그 말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지금 단식을 하는 거다라고 봐야겠죠. 김세윤 의원이 자유한국당은 좀비당이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 그다음에 나경원 대표 모두 물러나서 새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일을 했을 때 황 대표가 답변을 했죠. 총선에서 패배하면 물러나겠다.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물러나야 한다는 건데 총선에서 패하면은 물러나겠다. 그때부터 좀 황 대표에 대한 리더십이 아주 좀 본격적으로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내에서 해야 될과 그다음에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분은 좀 극약 처방을 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한 행위가 우선되다 보니까 자꾸 뭐 트럼펫을 연주한다는 것을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삭발을 통해서 조국 장관을 물러나게 했던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표창장하고 상품권 주고 그다음에
그 막말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소위 중도층이 떠나는 거고요. 예. 보수층도 좀 실망하게 되는 요인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어쨌든 총선에 지면 물러나겠다라는 얘기보다 지금은 당대표로서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다. 예를 들어 본인이 뭐 비례대표로 뭐 몇 번을 해서 예. 배수진을 치겠다. 그렇죠. 내지는 뭐 험지에 출마해서 전체적으로 당을 이끌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생뚱맞게 총선 패배하면 물러나겠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답하는 걸 보면서 참모들, 그러니까 이번에 단식 들어갈 때도 아주 최측근을 제외하고는 몰랐다고 하고 다들 지금 수근수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분이 공적인 대표가 공식적으로 의논하지 않고 그냥 돌출적으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비선 라인이 있다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의 경우는 당대표가 단식을 할 경우에 국회에서 단식을 하거나 국회의 의제를 놓고 단식을 할 경우는 충분한 수기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싸울 건지 여당과 어떻게 이 문제를 맞닥뜨려서 할 건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게 대표의 단식 그렇습니다. 뭐 대표의 정치적 행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농성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총선에 패배하면 물러나겠다고 얘기하고 지소미아 반대. 예. 그러면 이거는 일본의 경제 침략이 잘 됐다는 것을 이꼬로 하다는 건지 예.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대통령께서 19일 날 국민과의 대화에 나와서 이 지소미아의 종료의 책임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 침략에 있다고 분명 정리를 한 상황에서 국민들도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게 된 상황이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패스트트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고 국회 안에서 종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청와대 안에 청와대 분수 앞 광장 여기가 청와대에서 100m 안쪽에 들어가죠. 그럼 집시법 위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아니요, 하는 뭐 이제 모양입니다. 농성하는 거는 거기 100m 거리까지는 아마 가능할 거예요. 예.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다만 지금 이제 정강훈 목사가 그 앞에서 지금 그러니까 뭐가 연대해서 하고 하는 그런. 근데 형식입니다. 이분의 발언이 대통령 뭐 하야해야 된다, 뭐 대통령을 어찌해야 된다, 그래서 그건 극단적인 발언을 해서 눈살을 찌푸리는 분인데 이분하고 자꾸 가까워지는 거죠. 한교안 대표가. 예. 그러면 국민들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고요. 지소미아 반대다, 내지는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마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토착외구라는 자유한국당의 그런 다수의 정치인들이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의 이익에 편승하거나 일본 정부를 두둔하거나 원인 제공을 했던 일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계속 일본을 방어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근본적 한계, 본질, 태도인데요. 결국 국민들이 그 소재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라고 박수를 보내고 있는 거고,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응하면서 국산화 비율을 높여 나가는 것. 외려 일본이 지금 당황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이 일본 정부, 아베 정부의 입장을 방어한다는 것은 예. 국민 정서와 전혀 맞지 않은 그런 행위다라는 점에서 예. 지금 특히 청와대 앞에서 이렇게 그 단식을 하고 또 세신가의 당직자가 와서 지키고 뭐 그런 지침이 또 내려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지침도 좀 황당하게 이를 데 없고요. 예. 결국은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을 상정할 때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야당 대표들이 단식 농성을 했던 거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토록 했던 겁니다. 2018년 12월 15일 날. 예.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도 합의문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국회의원 숫자를 10%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당론을 만들어 놓고 예. 거의 지금 사보타지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해놓고 합의 정신을 온데간데 없애는 게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이 야당에 대해서 특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보고 지켜보고 있는지는 한교안 대표가 좀 알아야 되는데 예. 너무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원내대표와 대표가 서로 맞지 않는다.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언급하신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우리공화당하고는 어떤 관계로 판단하고 계세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공화당하고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보니까 집회에 참여하는 분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더 그 전광훈 목사 집회에 나와서 마이크로 얘기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 소속이 없는 분도 또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1박 2일 농성할 때 한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석했죠, 최근에. 네. 그리고 장소를 국회에서 공수처법하고 선거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국회에서 농성을 하는 게 네. 맞죠. 그걸 저지하기 위함이라면. 역대의 그 야당 대표들이 청와대에 가서 한 적은 없었더군요. 청와대 앞에 항의 방문은 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세월호 농성은 특별법을 대통령이 차일피 미룰 때 저희 당이 농성은 아니고요. 청와대 항의 방문, 예. 그다음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면담하려고 했었는데 물론 면담을 못하고 철수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야당 대표가 직접 단식 농성을 진두지휘한 것은 제 기억에는 없고요. 예전에 이제 지금은 해산된 통진당, 예. 그다음에 이제 정의당, 그리고 부분적으로 의원들이 이 농성에 동참했던 경우는 있습니다. 네. 세월호 때 그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할 때 거기에 동참한 경우는 있어도 그렇군요. 지금처럼 공수처법 처리를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한때는 80%까지 높았고 예. 최근에도 60%대까지 공수처법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여론이고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처리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은 상황이고 여야 사당이 합의해서 지금 선진화법으로 상정되어 있는 법인데 이거를 무력화시키겠다고 단식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 본인도 밝혔기 때문에 일단은 황교안 대표와 정광훈 목사는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교집합이 있긴 한데 황 대표와 정광훈 목사 그리고 정광훈 목사와 우리공화당, 황 대표와 우리공화당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참 궁금하군요. 근데 이제 황 대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얼마 전에 대통령 모친이 이렇게 소천하셨을 때 예. 그때 홍문정 우리공화당 대표가 왔었죠. 갔을 때 예. 대통령하고 만났었지 않습니까? 그때 홍문정 대표의 발언을 보면 이제 배려에 감사드린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그때 좀 선처의 차원으로 의자와 그 탁자를 좀 넣어달라, 허리가 좀 불편하니까. 근데 그 안 넣어줘서 섭섭하다는 것을 그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가 얘기를 한 거고, 예. 그 다음에 503 수감번호를 모른다고 한교안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이제 그 좀 안 좋았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우리공화당하고 합쳐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건 있는데 우리공화당하고 합치려면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예. 그 세력이 주장하는 거는 유승민 전 대표 안 된다 또는 내지는 반박 세력 안 된다라는 것을 선제적 조건으로 내걸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이. 그러니까 우리공화당의 주장이 그런 백지 상태에서 당대당 통합을 하느냐 그러면은 좀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전제가 붙는다라면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전 대표였던 유승민 의원도 세 가지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예. 탄핵에 대한 강을 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혁 보수로 가야 되는 거고, 헌집 허물고 새 집 지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대당 통합이 아니고 해체 후 예. 재집결. 같이 모이자는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김세현 의원의 주장과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 거죠. 김세현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들이 예. 모여서 하는 건 변혁과 뭘까요? 예. 변혁과 개혁. 그러니까 그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교안 대표는 우리가 이기려면 모여야 된다. 개혁 세력이 보수 세력이 모여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레토릭인데요. 사실은 물밑에서 뭔가 만나는 것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때 대표의 입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작업이 공식적으로 진행된다는 느낌은 못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법하고 선거구제법 처리가 12월 3일, 그러니까 시한이 지금 못 박혀 있는 거고 11월 27일 날 법안이 또 이제 국회 본회의에 이제 상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막겠다고 얘기하는 건 이걸 막겠다 그러면서 또 보수 통합을 하겠다.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그 이제 148석이면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저희가 129석, 그다음 무소속, 정의당, 그다음에 정동영 민평당,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밖으로 나온 한 10여 명. 예. 그러니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했던 사람들, 의원들을 다 엮으면 150석이 넘어간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의 여망을 마지막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가야 되는 건데 그거하고 또 이해 충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수 통합 또는 보수 세력의 결집 단결 이것이 그 이후에 라야지만 좀 가닥이 잡히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위 문제를 죄송합니다. 방위비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죠. 이해훈 그 정보위원장이 해리리슨 주한 미국 대사 관저로 불려간 게 맞겠죠? 불려갔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뭐 만나자고 했겠죠. 예. 근데 지금 정치권이나 국회에서는 이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좀 가도하다. 가도해도 너무나 가도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좀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죠. 예. 그리고 주변국의 부담까지 우리가 져야 되는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선거용으로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을 좀 대변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작전 지휘권을 가져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데 예. 국방을 안보를 보다 튼튼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미국과 좀 이렇게 대등한 위치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그렇지만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해 나갈 거라고 보고요. 예. 끌려다니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예. 한 30초 남았는데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조금 더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대응이 없는 겁니까? 그냥 예를 들면 굉장히 무례하고 이례적인 그런 외교 결례인데 결의문을 채택하는 걸 지금 자유한국당이 안 하고 있는 거죠. 결의문조차 안 합니다. 네. 원래는 항의 방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입장문을 내는 거고 그 입장문이 나가서 우리 국회도 이런 어쨌든 예산 편성은 정부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예. 이런 방위비 분담을 이 부당하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줄 수 없다 그 돈을 예. 줄 수 없다라고 결정하는 거는 국회 아닙니까? 네. 그럼 국회 차원에서 합의를 통한 결정문이 나와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이해훈 의원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 출신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에서 좀 주도적으로 할 만도 한데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안 갔어야죠. 만약에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조미 대사가 부르면 갑니까? 그렇죠. 저는 그거는, 그거부터 좀 예. 어색하다라고 봅니다. 예,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미국도 협상하다가 돌연 박차고 일어나고 일본도 박차고 일어나고 상당히 좀 국민들의 심경이 지금 어떠실까 걱정이 됩니다. 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정도로 해서 준비를 한 걸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있는데 총장님께서 각별히 건강에 좀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